저는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M5를 시승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네. 거의 한 일주일, 2주를 넘게 계속? 시승을 했었었는데. 네. 야,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와, 너무 빠삭하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네네. 네네. 저는 이제 성남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네. 이제 20대. 20대? 네. 20대요? 네. 오, 멋지시다. 20대. 20대 후반이고요. 나이가 혹시 보험료 때문에 그러는데 나이가 지금 26입니다. 26. 예. 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네.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식 네. BMW M550i 차량이고요. 네.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이제 구매를 했고, 네. 차량을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오.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네, 운행을 이제 한 지 10개월 정도 된 차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키로수가 혹시 현재 2만 킬로 조금 넘게 적상거리가 이제 되어 있고요. 저기 그리고 요거는 선택 옵션이 없죠? BMW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이 이제 네. BMW 코리아에서 네. 설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별도로 제가 이제 선택한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을 예, 쭉 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 차량을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550i면 거의 뭐 끝판왕 M5 그 전까지. 네. 예, 혹시 구매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은 이제 M5 모델도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스포츠성 있는 모델을 좀 원하기도 했고, 네. 이제 장거리 주행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좀 어느 정도의 운전에 재미를 주는 좀 차량을 선택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델을 봤었었는데요. 네.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CLS53, 네. 그다음에 253, 네. 그리고 GT43, 네. 그다음에 550i 네. 이렇게 조금 고르다가 네. V8를 또 남자라면 좀 느껴봐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V8 엔진에 또 이제 M5 엔진을 약간 디튠한 엔진이거든요. 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그런 매력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토크도 M5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족하시나요? 네,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이제 네. 타고 있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금액. 할인까지 받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이 조금 이제 넘는 금액으로 이제 공식 판매가 설정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딜러 할인을 좀 잘 받아서 네. 초기에 한 2천만 원 좀 안 되게 네. 할인을 받아서 1억 한 500 정도의 오. 차량 가액으로 구매를 했고요. 예. 취등록세는 이제 그때 기준에 맞춰서 이제 등록을 7%. 했습니다. 예.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현금 결제로 했습니다. 현금? 네네. 오, 멋지십니다. 예, 젊은 나이에. 네. 자, 그럼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이제 다이렉트를 좀 알아봤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좀 컨택을 하긴 했는데, 네.
한 달에 1년에 이제 1년 기준으로 한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네. 오, 알겠습니다. 자,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예. 고급육, 일반육. 지금까지 출고하고 나서 계속 고급류만 이제 넣어줬고요. 네. 이제 일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내려갈 때 부득이 네. 이제 고급 주유소가 없을 경우에 네. 이용을 하긴 했는데 네. 노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비상으로 네. 그 주유 이제 연료 첨가제를 트렁크에 좀 한두 개씩 소지를 하고 다닙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옥탄 부스터라고 옥탄 하죠. 부스터. 네. 자, 이거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득 넣었을 때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가득 넣었을 때 이 연료 탱크 용량이 60리터로 세팅이 돼 있고요. 네. 가득 넣었을 때 고급류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 저희 집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을 때 한 14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그 정도. 네. 그럼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몇 정도 나오셨어요? 에코 모드로 놓고 이제 네. 탄력 주행을 많이 하고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540km 정도. 오. 네, 한번 만땅 충전했을 때, 네. 네, 그 정도 주행합니다. 뜬금없지만은 풀악셀일 때는 혹시 네. 켜보신 적 있나요? 풀악셀일 때는 연비가 이제 트립 컴퓨터에서는 네. 4.3 정도밖에 안 나와요. 4.3 정도?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안 나왔을 때 몇 정도 나오실 때 있으세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네. 한 390km 정도? 390?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공식 연비가 몇 정도 나와요? 공신 연비가 이제 BMW 코리아에서 이제 네. 말씀하시는 연비가 이제 7.9리터인데요.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고받을 때 네. 20인치 휠을 이제 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그 연비 주행을 해도 7.9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7 정도. 7 정도? 네, 정말 잘 나와야 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고속에서는 정말 잘 나왔을 때 몇 정도? 고속에서는 지금 한 8.5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8.5까지는. 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요. 네네. 거진 뭐 한 달에 구대장입니다. 네. 거진 한 달에 한 2,000km 정도씩 네. 타신 것 같은데 한 달 예, 유지비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네네. 우선은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주유를 합니다. 5일에 한 번 정도. 가득으로? 네, 가득 주유해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한 40만 원 후반 정도 40만 원 후반 정도 네, 주유비가 사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일류들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제가 까다롭게 나름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예. 5,000km에 한 번씩 이제 갈아주고 있습니다. 5,000km에 한 번씩. 예, BSI 때도 한 번 갈아주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별도로 샵이나 이런 데서 네, 오일류들을 한 번씩 갈아주고 메인터너스를 하는 식으로.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네.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네. 조금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좀 타고 싶어서 네.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실제로 주행 성능도 이제 벤츠 어떤 독삼사 BMW 된 벤츠 그리고 아우디 네. 이 독삼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주행의 재미가 아무래도 BMW가 훨씬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벤츠나 이런 이제 다른 독삼사에 비해서도 미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완성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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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이번 세대로 이제 BMW가 넘어오면서 네. 그 주행적으로 좀 많이 그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1년식부터? 네. 오. 특히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이제 등급으로 네. 이제 거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원래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나 네. 아니면 이제 교차로에서 네. 그 차선을 인식을 못하고 좀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앞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오. 네, 그런 세팅들이 들어감으로써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네. 주차장에서도 그
그 자동 주차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주차 공간이 이제 여분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네. 차에서 알람이 떠서 주차를 자동으로 오. 해주는 기능. 오. 네,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기능은 이제 아무래도 좁은 길이라든지 네. 앞으로는 들어가는데 뒤로 나오기 어려운 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 길들을 이제 들어갔을 때 뒤로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후진 버튼을 누르고 그 트릭 컴퓨터 여기 있는 이제 기능을 네. 하나 누르게 되면은 네. 나왔던 길 그대로 이제 핸들을 본인이 꺾어서 차량이 그 뒤로 되돌아 나오는 리버스 턴 기능이 있습니다. 와, 대박. 네. 네. 그래서 대박. 좁은 골목에서 되게 유용하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장점이 또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 일단은 저는 스피커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피커요? 네. 오. 이게 바우어 네. 앤 윌킨슨 오디오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네. 네, 이 스피커에 나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커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 정도? 네, 일단 그 정도가 있고 네. 뭐 후측방 충돌 경고라든지 네. 아니면 차선 이탈됐을 때 이제 오. 다시 돌아가는 기능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기능이 네.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앞 차량이 출발하면 제 차도 출발을 하고 네. 멈추면 제 차도 멈추는 그런 기능인데 네. 이제 핸들 조향까지도 이 차량이 알아서 이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도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왼쪽 깜빡이나 오른쪽 깜빡이를 입력을 하면은 네. 차선을 이제 맞게 변경을 해줍니다. 네. 오, 좋다. 네네. 사실 그 기능은 테슬라의 FSD하고 좀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페이스 리프트된 이 모델이 조금 네. 더 네. 그 안정감 있게 좀 주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식은 없죠. 네, 20년씩은 있긴 한데 네.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이제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점이 또 있네요. 그 정도? 네, 그거랑 네. 이제 컴포트 모드하고 네.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서의 어떤 모드 특성이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고 네. 이게 V8의 530마력이라고는 이제 안 530이요? 느껴지고요. 네, 530마력. 대박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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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한번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서 네. 이게 사운드가 살짝 틀려지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대박. 네. 제 지금 전율이 조금. 네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시행을 밟았다는 거.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짱인데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네. 저는 이제 네. 대체적으로 에코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이제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세팅이 좀 바뀌어지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라이트 밝기가 좀 줄어들고요. 그 그다음에 공조 장치의 어떤 그 온도 조절 네. 또 100% 활성이 되는 게 아니라 80% 정도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력 주행이라고 네. 엑셀레이터를 뗐을 때 네. 그 구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탄력 주행을 함으로써 연비를 좀 향상시키는 네.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네. 스탑앤고 기능 어제 모든 차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서 네. 연비 향상에 조금 도움을 네. 줍니다. 네. 되게 빠삭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그 정도? 네, 이따 내려서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네. 그 마트 같은 데 가거나 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렁크를 이제 발로 이제 모션으로 발차기를 하면은 이제 네.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소소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네. 자꾸 이제 여쭤볼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또 있을까요? 어, 네.
여기서 스피커 이제 쪽으로 우회전. 네. 이따가 노래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저작권이 있어서 네. 예, 아, 못 그러시구나. 들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장점은 여기까지. 네. 중간중간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나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출고할 때 네. 제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668 휠이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네. 20인치 휠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540 시리즈 밑으로는 다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데 네. 이제 550 그리고 M5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네. 20인치 휠에 피렐리 럼플렛 타이어, 사이드 휠이 굉장히 두꺼운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 네. 이게 푸트홀 같은 걸 밟으면 이제 차체가 부서질 것 같은 아. 그런 충격이 오고 네. 그리고 타이어가 조금 손상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네, 실주행을 함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시승자, 그러니까 동승자분들도 조금 그런 이제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시승할 때 네. 불편함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예민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타이어를 한 2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9인치로 휠을 좀 낮춰서 네. 타이어 편평비를 좀 올려서 세팅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19인치 휠에 미쉐린 그 PS4S 네. 타이어를 이제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좋아졌나요? 네, 승차감은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예. 접지력도 어떻게 보면 럼플렛보단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2번이나 교체를 했다는 거는 네, 어쨌거나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야겠네. 이 차에 관심이 맞습니다.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타시면서 단점이 끝? 아니요, 단점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네네네. 이제 외부적으로 외관상 봤을 때 네. 이게 5 시리즈 일반 5 시리즈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M 배지를 붙였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550이라는 모델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 그냥 숫자만 바꿔서 붙인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단점은? 그것도 있고 네. 네. 그 차의 세팅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M5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95cc 네. 그리고 600마력이 넘는 이제 차량이지 않습니까? 예. 이 차량도 4395cc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출력만 조금 낮춰졌고 네. 토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차의 출력이 강한데 네. 하체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 맞죠? 네. 하체 세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CPM이나 네. 아니면 차 전면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지지대 같은 것들이 네. 일반 540 시리즈 모델과 동일한 네.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부 스트럿바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면 스트럿바를 이제 M5용으로 많이 교체를 하시고요. 네. 훨씬 더 그러면 주행 이제 성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동성이 조금 더 어... 좋아진다고들 하십니다.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네. 저도 이제 네. 그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단점을 꼽자면 그 정도? 네, 단점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장점도 다시 좀 생각이 났는데. 예, 또 말씀해 주세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차에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헤드라이트가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540 시리즈까지는 이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차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네. 굉장히 가시거리가 이제 먼 곳까지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시골길을 가면 네.
의도치 않게 쌍라이트를 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이제 별도로 그 어댑티브 레이저 헤드라이트 속에 이제 탑재된 기능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해서 쌍라이트를 네. 켜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떤 사물이라든지 네. 사람, 자동차가 이제 주변에 있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쌍라이트를 켜줘서 네. 시야 방해 없이 네. 운전자의 시야를 아주 쾌적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아, 네,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 많이 아시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장점, 단점. 네. 이거는 장점 같은 경우에 뭐 네. 모든 BMW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든 모델이 있겠지만은 네. 그 모션 인식이라고 해서요. 네. 음악이 이제 여기 나올 아. 때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오. 반대 곡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네. 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손을 이제 트릭 컴퓨터 앞에 대고 동그랗게 돌리면 네. 음향이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줄어드는 오.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제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인데, 네. 이제 술을 마시고 네. 대리운전을 부르게 될 경우에 이제 요즘 이제 카카오 내비도 많이 쓰시지만은 네. 저는 아직도 이제 정립이 잘 되는 네. 그 전화 대리를 부르거든요. 예. 그럼 대리 기사님한테 주소를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 집 주소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차에 타서 요 앞에 손을 대고 네. 주먹을 5번 네. 이렇게 하면 저희 집 주소가 뜹니다. 오. 그런 기능으로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기사님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거를, 예. 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정말 대단하신 분을 지금 네.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차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또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외관 디자인은 아까 좀 말씀을 좀 충분히 다 해주셨고 조금 네. 이제 고 시리즈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경우가 좀 있다.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다. 네. 저희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벤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는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디자인적으로는 벤츠가 실내 디자인은 네. 조금 더 좋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페리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 네. 모델에 비해서 네. 요 앞에 트릭 컴퓨터 사이즈가 조금 네. 좀 커졌구나. 커졌고, 네,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이제 디자인적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튜닝한 거는 저거 휠이랑 네. 이제 아까 밑에 하체주 네. 그 정도 하죠. 그거 왜 또 튜닝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차량 세팅 관련돼서 튜닝한 거는 이제 휠, 네, 그 다음에 바퀴 체인지, 네, 네, 타이어 체인지,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밑에 하부 네, CPM, 네. 그 다음에 스트럿바 네. 이렇게만 튜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 이제 내려보시면 이제 카본으로 오, 예. 아크라포빅으로 오. 네네 그렇게. 했고, 이제 뒤에 이제 스포일러 조그마한 거 교체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튜닝하신 건 전부 다 만족. 네, 만족하고 불만족이신 있습니다. 부분의 튜닝은 따로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뽑기 운이 없겠죠? 제가 쭉 봤는데요. 네. 550i 차주들 중에서도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높고, 네. 그다음에 터보차저 엔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요? 네, 이제 차에 내려서 시동을 걸고 네. 그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이제 고압 펌프 네.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크신 분들, 어. 네, 유튜브에 저도 찾아봤는데 네. 귀신 소리가 난다, 귀신 우는 소리가,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으신 것으로 좀 봤는데, 네. 저는 이제 뽑기 운이 좋았는지 네. 아무 이상 없이 여태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야, 그거 걸리시면 뭐 서비스 센터 가면 다 해주겠죠? 네, 최근에 BMW에서도 이제 그 이번에 페리덴 5 시리즈 모델 가지고 리콜을 했었는데요. 네. 트릭 컴퓨터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네.
핸드폰하고 내비를 이제 연동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네. 컴퓨터하고. 근데 특정 지역에 가면은 이게 완전히 꺼져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오, 저 그런 거 봤어요. 네. 찍다가, 네.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네.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 네. 시트 포지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낮게 좀 포지션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타던 모델들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상당히 좀 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전 차가 혹시 어떤 거? 이전에 주행하던 차들이 있는데 네. E클래스 모델도 잠깐 타봤었는데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에 비해서 페달이 네.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네. 왼발과 오른발이 약간 붙어서 아. 운전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고요. 네.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픈 네. 경험을 했었는데, 이 차는 이 차는 매우 편합니다. 네. 혹시 키하고 체형이? 키는 이제 185고요. 네. 체형은 이제 마른 편은 아니고, 네. 몸무게가 한 몸무게가 이제 80대. 80대. 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떤 체형이든 다 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게 마력이 높고 제로백도 그래도 높고 네. 스포츠성이 좀 있는데 시트가 잘 잡아주냐, 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네. 옆에 이제 사이드 지지대가 네. 허리를 감싸줍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운전석 둘 다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강도를 조절을 해서 여기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훨씬 주행하기가 편합니다. 오,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핸들의 그립감. 핸들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지인분들이라든지 네. 타보면 좀 두껍다는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아, 핸들 두껍네, 이렇게. 네. 하지만 차주님 입장에서는 뭐 매우 네. 만족하고 있다는 거.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 이전 모델은 좀 가벼운 편이었는데요. E클래스. 네. 그거에 비하면 좀 조금 무겁다. 무겁습니다. 네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나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더 무거워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체가 조금 더 딱딱해집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네.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이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예. 어댑티브 모드가 추가로 하나 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서스펜션의 어떤 그 감쇄력을 좀 조절하는 모드가 있고요.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서스가 단단해지고, 컴포트에서는 이제 네. 노면의 충격을 조금 더 흡수해주는 형태로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 운전석 쪽에 있는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윈도우 버튼,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버튼 네.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팔이 약간 네. 그 밑쪽으로 약간 경사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네. 팔꿈치가 손목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벤츠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다.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이제 팔이 이렇게 네. 아, 네. 이렇게. 아. 네. 살짝 이제 이게 좀 약간 평행이 맞춰지면 좋은데. 네. 네. 거기에 조금 알겠습니다. 자,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어떠세요?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네. 엄지손가락으로도 네. 이제 충분히 다 모든 모드를 선택하고, 네. 이제 음악 선택,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어시스턴트 모드, 네. 그리고 이제 패들 시프트도 있기 때문에 네. 주행적으로는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기 좀 위치가 좀 뒤바뀌면 어떨까라는 분도 좀 계셨는데, 네. 약간 이제 음악 버튼이 좀 왼쪽에 있는 버튼부로, 또 네. 이제 크루즈 버튼이 좀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음악 네네. 넘길 때 좀 편할 것 같다. 왼손으로 이제 편하게 좀 운전할 때. 네. 그런 분도 좀 계셨는데, 네. 차주님은 혹시 그런 네, 좀- 그런 불편함은 이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핸들 부분에 이제 기능적인 게 추가된다면, 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 포르쉐나 네. 이제 벤츠 AMG 모델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네. 네. 모드 셀렉 버튼이 이제 다이얼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네. BMW 관계자분께서 꼭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모니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산타페시아 쪽에 예.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이제 주행자가 봤을 때 이제 전 모델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인치가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네. 시인성이라든지 네. 보는 데에는 조금 더 어. 편한 것 같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와서는 여기 공조기 버튼 쪽에 비상 깜빡이 위치나 이런 건 다 괜찮나요? 네, 비상 깜빡이 위치는 적절하고요. 네. 다만 이 센터페시아가 네. 전 모델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네, 디자인적으로 조금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도 있었고. 자, 혹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터치잖아요. 네. 여기는 터치는 어떻게 좀 괜찮아요? 터치감은 나쁘지 않고요. 네. 간혹 저도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네. 그 터치를 이제 터치 패널 부분이 네.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치 패널에 실금이 살짝씩 가는 경우, 실금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필히 센터에 가셔서 교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 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없는데 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네. 이 터치 패널이 도입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밑으로 좀 내려와서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나 네. 여기 다이얼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지? 네. 주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은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버튼이 조금 물리 버튼들이 많지만 네. 대체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편이고, 네. 여기 있는 다이얼 버튼이 여기도 이제 동일한 기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시인성과 이제 클릭하기 좋은 센터페시아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어부 쪽에 있는 스포츠 버튼이나 이 버튼들도 다 괜찮다 보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눌러야 될 때 좀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네. 주행할 때 선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M 모델 같은 경우에 핸들에 네. M1, M2 이렇게 해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나 네. 벤츠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핸들에 버튼, 물리 버튼이 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모델과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네. 골프백 기준으로 한 4개까지는 네. 우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뒷좌석 시트가 폴딩 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요런 쪽도 괜찮죠? 수납 공간이요? 네. 크게 불편하거나 뭐 좀 그런 거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안쪽에 네. 이제 그 무선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놔두고 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승차감이랑 서스펜션인데 네. 승차감, 서스펜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만족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M 모델 같은 경우에 진짜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일상 주행하기 물론 이제 좋지만 네.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M5 컴피티션 모델하고 550i 모델 네. 이 두 모델 정말 심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행을 해보고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 허리가 좀 아픈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CLS 53이라든지 네. 그리고 GT43 네. 이제 어느 정도 스포츠성도 있으면서 이제 포도어의 주행 성능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승차감도 좀 안정적이고 좀 부드러울 수 있는 네. 그런 차를 선택하다가 결국 이 모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요. 네. 이게 제로백이 제로백이 이제 공식 기준으로 3.8초 정도 나오고요. 3.8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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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상생활에서 가속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기판에서 보니까 330까지 찍혀 있는 거죠?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네. 270까지인데요. 네. 이 계기판만 좀 저희가 코딩? 네, 코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셔서. 네. 자, 꿈속에서 네. 혹시 이거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 네, 왜냐면 실제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꿈속에서. 이게 꿈속인지 아니면 실제로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타면서 꿈속에서. 네, 네. 네. 제가 200
250까지는 밟아봤습니다. 250? 네. 그러면 250까지 밟아봤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일반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옆에 이제 같이 이제 타시던 분이 네. 이 속도라는 게 믿겨지지는 않는다. 아,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다. 어, 왜냐하면 주행하는 본인보다는 옆에 탄 사람이 그렇죠. 아무래도 더 잘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꿈속에서 중요한 네. 거는 그럼 반대로 제동력. 네. 제동력은 어떠세요?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적응을 못했던 이유가 네. 그 일반 국산차 모델 이제 그랜저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벤츠라든지 네. 그런 모델들은 이제 좀 깊게 부드럽게 밟히는 타입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BMW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적응을 못했던 게 네. 일반적으로 한 100% 밟아야지만 이제 제동이 됐던 게 얘는 이제 처음에 50% 정도만 이제 발을 대도 네. 조금 제동이 걸리는 어... 그런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브레이크 자체가.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브레이킹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급가속이나 이제 급감속을 자주 하진 않는 편이라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일상 주행 내에서는 충분히 밀리지 않고 네. 잘 잡히는 그런 브레이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너링인데요. 네. 코너링. 예. 코너링 어떠신지? 코너링은 굉장히 이제 회두성이 좋고요. 네.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네. 이전에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M550D라는 예. 쿼드 터보 예. 디젤 엔진을 장착한 네. 모델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그랄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네. 뒷바퀴 조향이 옵션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주행 방향에 맞춰서 해당 속도에 맞게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전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네. 이 모델은 아쉽게 M5를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옵션에 빠져 있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또 적응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컴포트 모드를 제외하고는 네. 죄송합니다. 에코 모드를 제외하고는 네. 엔진 브레이크가 항상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어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촘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뭔가 좀 변속이 좀 느리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이 모델이 ZF 미션이 들어가 있으면 네. 조금 더 변속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M5 모델은 이제 ZF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DCT 8단이어가지고. DCT 8단이어서. 네. 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실내 사이즈 뒷자리 혹시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 지인이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몇 정도? 189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체보다 하체가 좀 긴 타입인데 네. 이제 조수석이나 운전석을 조금 당겨주고 앉으면 그래도 장거리까지는 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불편하게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 키로 가정했을 그런 평균 키도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평균 제 뒤에 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189에 네. 80kg대. 네. 80 중반. 80 중반. 네. 네, 굉장히 묵직하죠. 네. 예. 혹시 뒤에 탔을 때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등받이 각도라든지 네네. 승차감이라든지? 그 가장 편했다고 했던 거는 이제 밑에 네. 허벅지 받침이 조금 네. 그 다른 타 모델 비해서는 조금 더 튀어나와서 안정감은 있으나 네. 머리 부분이 조금 키가 크다 보니까 헤드레스트 쪽
천장에 조금 닿을 수도 있는 189 정도 예, 경우에 굉장히 막 크죠. 네. 거의 한 뭐 180까지는 괜찮을 거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박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차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2차로는 못할 것 같다. 혹시 네. 어떤 것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네. 2열을 2열을 폴딩 한다고 해도 차박을 하기는 네. 조금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혹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뭐 색상이나 등급이나, 뭐 옵션이나, 네. 네.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주행을 한 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네. 크게 뭐 잔고장이라든지, 네. 뭐 쪽, 네. 예, 차량 잔고장이라든지, 뭐 속썩임 이런 것들은 좀 없는 편이고, 네, BMW의 어떤 마성의 마상. 예, 주행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후회는 1도 없다. 네, 맞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든다는 거. 네. 자, 이 차 혹시 주행하시면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보증기간 내에 수리했던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BSI BSI. 정도로 이제 센터 입고 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성?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전국에 센터가 많이 확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성남 근처다 보니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레인이 분당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입고가 좀 어렵고, 예약을 하더라도 한 3주, 3주. 빨라 2, 3주.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오너로서는 아쉬운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고요. 네.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출고받을 때 네. 방음을 이제 했기 때문에 시공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나요? 네, 근데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N63 네.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그 개발된 그 엔진인데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BMW의 N63 엔진이 처음에 열 때문에, 네. 열로 인해서 어떤 차량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네.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많다는 어떤 소송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 회원으로서 네. 굉장히 많이 알아본 결과, 네. N63 엔진의 어떤 주요 부분들이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모델에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이제 열 관리라든지 네. 어떤 그 엔진의 설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네. 많이 보완이 돼서, 네. 혹시나 전문가이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네. 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타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네. 잘 타고 계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요. 네. 네, 주위 반응 어떠셨나요? 이제 주위에서는 이번에 페리된 디자인 자체가 네. 굉장히 이쁘다라는 평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레이저 라이트가 내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푸른빛이 돌아요. 일반 모델하고 살짝 틀린 부분이.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네. 그리고 스포츠성도 있고. 네. 주위에서 다 그렇게 네. 이거 레이저 라이트 네네. 스포츠를 다 이렇게 좀 차를 아시는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멋지신 네. 분들. 자, 이 차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네네. 아까 타이어 정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 에피소드는 아니긴 한데, 네. 다른 분들 에피소드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다른 분들이 이제 차를 이제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520D나 일반 5 시리즈에서 저 로고 뺐지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저도 커뮤니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네. 주행을 하다 보면 네. 약간 좀 성능을 좀 살짝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번 좀 시원하게 밟아주시는 엑셀을 분들이 엑셀. 좀 많이 있으시다고. 오,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차주님은 아니고 저는 안전운전을 합니다. 안전운전 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네. 근데 집에 이제 와이프라든지 네. 아니면 애를 키우시는, 네. 그래서 어떤 가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카시트도 다 장착을 해야 되고 네. 공간도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이 차를 사는데 조금 더 그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두 가지가. 네. M5는 M5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커뮤니티나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하극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M5 차주분들이 보시면은 네.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모델이 또 제가 샀을 때보단 지금 더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2장 이상 정도, 2장 이상 2장 정도, 9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물론 취득세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경우는 나 추천 못할 것 같아. 혹시나 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 경우를 꼽자면 네. 혹시나 뒷좌석에 이제 다른 분들 태우고 다니실 일이 많거나 네. 아니면 여러 명이 타는 경우가 많을 때. 여러 명이라면 뒤에 3명? 네.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5 시리즈 자체가. 네. 그런 경우는 좀 비추하고요. 네. 뒤에 이제 또 부모님, 어머님이라든지 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님 네. 또는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네. 좀 태우고 다닐 일이 많으시다면 네. 조금 더 편안한 차를. 네. 알겠습니다. 이 차의 매력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뭘까요?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커뮤니티의 말을 좀 인용을 해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외관상은 일반 5 시리즈 같지만 네. 실제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숨은 고수. 네. 정장 입은 헐크라든지. 정장 입은 헐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네. 봤다는 거. 딱 맞죠? 네, 맞습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껏 타본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4개. 그래요? 네, 별 4.3 이 정도? 네. 저 되게 한 만점 예상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네. 너무 만족감이 너무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네. 혹시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7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연비가 조금 그렇고요. 네. 네. 첫째도 연비, 둘째도 연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차가 폐차나 전소해야겠다. 네. 또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네. 2번 살 차는 아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이제 비용 이제 살 기회가 있으면은 네. 저는 구매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똑같은 걸로? 네. M5 말고? 네. 제가 M5를 시승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네. 이제 거의 한 일주일, 2주를 넘게 계속? 시승을 했었었는데 네. 물론 차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최고고 이제 BMW의 5 시리즈의 끝판왕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너무 딱딱해서 딱딱한 것 때문에. 네, 그 노면을 지나갈 때 너무 딱딱한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제 공시절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뭔가 좀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네. 다 말씀하시네요. 네. 야,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모든, 와, 너무 빠삭하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끝났습니다. 아, 네네. 네.